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9% 상승, 코스닥도 0.63%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이제 조금 더디긴 합니다. 어떤 그 상승 흐름 자체가 2020년에 우리가 느꼈던 상당히 좀 쉽고 편안하게 불을 뿜으면서 올랐던 그런 어떤 뭐 폭등의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답답한 구간에서 조금씩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뭐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도 이제 곧 있으면 뭐 종가상 3266포인트를 넘겨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도전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방송에서 계속 멘트 드리는 것처럼 어 뒤돌아봤더니 언제 얘네가 지금 사상 최고가 가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은 하지만, 뭔가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 답답하고 어렵고 부침이 많은 그런 상승, 뭐 뚫었다가도 또 밀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뭐 답답하고 어렵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요 저점을 좀 넘겨 놓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가벼워지려고 하는 모양새고요.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는 이때 롤링 했던 진짜 토 나올 뻔했잖아요. 우리 매매하신 분들은 야, 이 구간 진짜 토 나올 뻔했거든요. 차라리 이런 시원한 조정보다 이런 게 더 힘듭니다. 사실 매매하기가, 버텨내기도 그렇고 답답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구간은 차라리 낙폭에 의한 반등 매매라도 해보는데, 야, 이런 구간은 진짜 매매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까다로웠던 이 박스권 구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의 롤링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듯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으나, 또 마의 1000포인트 고지를 앞두고 맞고 좀 떨어질런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가더라도 아주 힘겹게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장에서의 전략은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끊어치는 전략으로 수익을 주면 좀 빠르게 챙겨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 너무 길게 갖고 가지 않는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카카오랑 네이버가 아주 힘을 내주면서 끌어올려졌고요. 삼성전자로는 야, 시장을 진짜 올릴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얘도 정말 답답하네요, 흐름이. 이때만 해도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그대로 그냥 다 반납하면서 뭐 떨어지는 분위기고, 야,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체 이때 당시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기관과 같은 메이저 세력들은 절대 개인들에게 쉽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을 쉽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개인들의 어떤 광기가 배어 있는 종목들은 쉽사리 시세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그 삼전이랑 SK가 움직여줘야 그 코스닥 IT 중소형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보고는 있는데 참 그 뭐 쉽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어찌됐건 코스닥은 바이오, IT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동차, 그 외의 것들 보면서 이게 파이가 큰 이렇게 덩어리를 한 네 정도, 네 섹터 정도로 보면, 뭐 이렇게 주도 역할을 하면서 시원하게는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간간히는 순환매가 좀 돌아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순환매 관점도,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률을 작게 잡으면 되잖아요. 얘네들이 막 2020년에 주도 섹터로 갈 때처럼 쫙 갔다가 눌림목 들어오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또 쫙 가고, 이런 기대를 하긴 좀 힘들어도 눌림목에서 사면 그래도 조금 뭐 몇 프로 뛰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순환매 정도를 좀 뭐 생각을 해보면서, 뭐 이제 수익 매매, 뭐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이 0.63% 오른 데 반해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시총의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랜만에 반등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큰 폭 이제 좀 시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종목이 오늘 시장을 좀 캐리해준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수만 올랐지 내가 얘네들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은 뭐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소외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애들도 충분히 조정을 좀 거쳤고요. 어떤 수렴의 변곡점의 구간에서 뉴스를 동반해서 고개를 좀 들어주는 어떤 초입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바닥 다지고 돌아가는 애들은 좀 공략을 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이런 어떤 고점 구간에서의 공략할 때랑은 완전히 마음의 편안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뭐 눌림목을 주면 충분히 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오늘 이 타이밍에 요거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왼쪽 아래 엄지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한번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방송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어찌됐건 방송에 거의 이제 주제 자체가 테마주들을 다루고 있고 이 테마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거의 사실은 기본이 되는 게 재료 매매이고 뉴스 매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재료 뉴스 매매가 아니더라도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어지거나 어떤 급등주, 그러니까 상한가가 간 종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이유를 찾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겠죠. 장중에 어떤 종목이 오르든 장 마감하고 나서 상한가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갔나 보면서 서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제가 사실은 단언컨대 이제 테마주 매매 하시는 분들의 정말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90% 이상이 아마도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이 왜 올랐는지 찾아볼 때는 거의 일단은 기본적으로 뉴스 아니겠습니까? 뉴스. 일단 얘를 오늘 이제 하림이 오늘 급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 재료가 형성이 되면서 쌍방울이 상한가를 갖고 하림도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스타항공 인수 테마로 급등을 했구나 라고 보시고 급등했던 날로 돌아가 보죠. 6월 9일.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웬만한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제외하면 사실 웬만한 테마들은 HTS에 친절하게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도 이스타항공 새주인 누가 될까? 하림 쌍방울 주가 뭐 20%대 이렇게 하면서 쌍방울 그룹과 뭐 광림과 하림 그룹 등이 뭐 참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14일 인수에 참여한 기업을 통해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 서류를 받고 이제 본입찰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제목만 보실 거고요. 그쵸. 솔직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 강sem에서 이렇게 갈 때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그냥 이 정도 보고 아, 이스타항공 인수전으로 가는구나 라고 정도만 인식을 하시고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찾아보시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어떤 경험해본 바 대부분의 이 테마주 매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재료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14일 날 입찰 제안서가 있고 뭐 21일 날 뭐 최종 선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면 그래도 뭐 이런 방송이라도 찾아보면서 이거 막 10초씩 건너뛰기 안 하고 제 방송이 보통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 건너뛰기 안 하고 다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골라가지고 보고 그냥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충 근데 이 주식에서 진짜 가장 안 좋은 습관과 버릇이 대충입니다. 대충. 그냥 공부도 대충, 뭐 테마에 대한 조사도 대충, 뉴스도 그냥 제목만 대충 읽는 것들. 이거는 아예 그냥 모르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쌍방울과 하림 이 두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제 하림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입찰 제안서를 내지 않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이제 하락 그대로 맞으신 분들은 진짜 솔직히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뭐 제가 뭐 저번 주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4일 날 쌍방울이랑 하림이 입찰 제안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30분 넘게 여러 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웬만하면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짚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못 짚어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근데 본인이 내가 매매할 테마이고 가지고 있는 이 테마의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매매를 할 거라면 지속적으로 어떤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내가 놓친 건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봐야 돼요. 특히나 이런 이벤트가 정해져 있는 기간들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한 종목은 급등할 수 있고 한 종목은 급락할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은 매매하실 때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뉴스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우선 매수권자는 중견건설사 성정으로 확인이 됐다. 자, 우선 매수권자가 성정인 거고요. 오늘 이제 14일날 오후 3시까지 쌍방울이랑 하림이 입찰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성정보다 낮게 써내면 이거는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고요. 성정보다 높게 써내면 이제 다시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한테 가격 조정 기회를 다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21일 날 최종 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혹시 이제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리딩방에서도 쌍방울을 오늘 오전에 사가지고 반등 때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물론 이거를 다 먹진 못했죠. 왜냐면 오후 3시 전에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반등 나올 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회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더 길게 봐도 되는 자리긴 한데 리스크 관리상 찝찝해서 짧게 그냥 익절하고 나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쌍방울이랑 하림이랑 이렇게 있는데 쌍방울이 됐든 하림이 됐든 근데 저희는 이제 쌍방울을 일단 매수를 했으니까요. 왜 쌍방울을 매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쌍방울이 됐든 하림이 됐든 입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오늘이 입찰인데 입찰 제안서를 안 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찰 제안서를 안 낸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진짜 급락입니다. 급락. 완전히 재료 소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하한가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되돌아가는 거예요. 쌍방울은 700원 되는 거고요. 하림은 3,350원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리스크를 일단은 이런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아까 기사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입찰 제한서를 내긴 냈는데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보다 입찰가를 낮게 내서 그냥 얘네가 그냥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다시 안 붙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재료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어떤 결과에 베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물론 베팅을 해서 맞았을 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오늘 쌍방울처럼 장중에 저희가 이제 매수한 게 오늘 기준선 근처에서 요 정도인가 매수했으니까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내일 시간에까지 먹으면 내일 갭 엄청 많이 뜰 것 같은데요. 한 3, 40% 먹긴 했겠죠. 근데 또 반대로 맞았으면 뭐 한 20% 맞는 거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매매할 테마와 재료에 대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매매를 하면서 큰 어려움에 빠질 확률이 적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오늘 입찰이고 21일 날 결정이라니까 그 전까지 뭐 별일 없겠지라고 있다가 이거 맞아버렸으면 야 이거 뭐 정말 피눈물 나죠. 그리고 얘는 이제는 사실 솔직한 말로 끝났습니다. 뭐 반등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저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쌍방울이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림이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쌍방울을 매수했느냐. 사실은 주가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다른 뭐 종목 다른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쌍방울과 하림을 같은 테마로 놓고 봐도 쌍방울이 대장이죠. 얘는 상한가를 갔잖아요. 얘는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그럼 어떤 속사정을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이걸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쌍방울을 공략하는 게 맞죠. 어찌됐건 이제 뭐 그 누구보다 이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보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력일 것이고요. 얘네들이 제일 잘할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에요.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미리 알았지라고 정말 소름 끼칠 때가 많잖아요. 주식 하다 보면. 근데 주가가 항상 오라요. 그래서 저도 쌍방울을 좀 매매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뭐 짧게 그냥 뭐 그렇게 크게는 못 먹고 나왔지만 아무튼 이제 오늘 쌍방울과 그러니까 하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최소한 내가 테마주 매매, 재료 매매를 하려면은 이 정도 서칭은 하셔야 되고 이 정도 조사는 하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보면은 진짜 너무 겉핥기식으로 그냥 기사 제목만 읽고 막 매수매도 하시고 그 후로는 뭐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조차 본인이 귀찮다면 정말 최소한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방송이나 다른 유튜버들의 하는 방송을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요.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본인이 이제 뭐 게을러서 못 하시겠다면. 네, 그 다음에 오늘, 야,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예상을 좀 벗어나는 어떤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 좀 발생이 되어져서 저도 윤석열 관련주는 공략을 좀 못했어요. 야,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면서 이때 당시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투매가 조금 나오긴 했었고요. 근데 저도 뭐 이제 방송에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투매가 뭐 깊게 나오지도 않았고 반등도 좀 나오면서 끝나는 게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뭐 보수층을 더욱더 결집시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또한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혹시라도 또 뭐 수사 뭐 진행 상황에 있어서 크게 또 어떤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못 입힌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욱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가 되고 이 윤석열 이제 수사 착수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야권 대선 주자 쪽으로 계속해서 더 뜨거워질지 여권 주자 쪽으로 한번 정치 순환매가 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인데 이때 당시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재명 주들이 반등이 잠깐 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여권 쪽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뭐 야당 쪽 인물들로 완전히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핫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준석 테마주들은 뭐 좀 이제 죽었고요.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모양새고 반면에 뭐 윤석열 테마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박용진 테마가 조금 새롭게 형성이 되는 분위기였고 신진 SM, IDP, 뭐 한창재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뭐 차트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박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공부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판단을 조금 보류해 보려고 합니다. 이 테마를 좀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재형 테마주인 이루원도 파동이 이제 한 파동 나오고 두 파동 나오고 이제 쌍봉에서 뚫냐 마냐의 어떤 자리 정도에 있는데 한 세 파동까지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거래량도 그렇고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 파동에 이런 자리들은 아주 그렇게 이제 먹을거리가 엄청나게 많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중 베팅보다는 조금 베팅을 좀 줄여서 하신다든지 조금 보수적으로 눌림목 조정 구간을 노려보신다든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유승민 관련 테마주들도 아직까지 파동이 양호하다. 본격적인 파동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더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는 뭐 있겠다. 그리고 홍준표 테마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당 이슈가 다시 아마 재점화 될 거기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를 거기 때문에 그냥 복당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홍준표 테마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아마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어떤 매물대를 놓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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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게
어제 방송에서 멘트 드렸는데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치 테마주는 야권 주자들 쪽으로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쪽으로 좀 집중해줘서 매매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테마주들도 다시 또 새롭게 파동을 내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좀 시세를 많이 냈었던 애들보다 좀 많이 눌려 있고 기간 조정 거치던 애들 위주로 오늘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애니능률은 조금 잠잠해 있는 상황이고 웅진이나 뭐 덕성, 서현 이런 애들도 반등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테마는 아마도 좀 계속해서 강하더라도 지금 이미 시세를 많이 냈던 애들은 힘이 조금씩은 좀 죽고 오늘 같은 이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애들이 막 계속해서 윤석열 테마주로 신규 편입되면서 순환매가 도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뭐 제가 방송에서 한 거의 일주일 내내 다뤄드린 것 같아서 뭐 이번에 이제 혹시 반등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까 합니다. 왜냐면 또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매매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둘 다 자리는 뭐 비슷한 자리들이고요. 방송에서 멘트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두산중공업은 기준선, 대한전선은 11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먹을거리를 주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자리를 계속 기다렸어요. 이 앞쪽에서 매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1선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이 고점에서 하루, 이틀, 3일 매매 한 번도 안 했고요. 딱 여기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기서 다시 살까를 엄청 고민했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눌리면 다시 살까 고민 중이다. 근데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역시나 또 먹을거리를 주긴 좋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흐름이 저는 이제 그려지는데 나갈 수도 있고 나간 척 하다가 또 한번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제가 한 번도 매매 안 했어요.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다가 여기서 딱 샀어요. 오늘 오전에. 왜냐면 기준선에 딱 왔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사서 지금 일단은 홀딩 상태로 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힘 좋게 올랐던 애가 지금 요건 좀 아쉽다. 요렇게 양봉 하나는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이건 뭐 내일 흐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죠. 웬만하면 반등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들도 뭐 다 말씀드렸죠. 일진파워,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얘네들 다 뭐 괜찮은 눌림목 자리 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돌림이 나오든 아마 할 거다. 먹을 구간은 좀 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전선주들도 어느 정도 대한전선이 혹시 얘가 여기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 이제 대원전선은 대한전선 눌릴 때 얘 혼자 좀 위에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시간에서 많이 떴군요. 이걸 좀 방금 봤네요. 얘는 약간 좀 살짝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한전선이 여기서 혹시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 가온전선도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KBI 메탈이랑 대원전선은 좀 따로 움직였었는데 그 이유가 대원전선은 지금 보니까 전선주의 느낌보다는 약간 좀 윤석열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어제 이걸 왜 안 다뤄드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 방송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자리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들이죠. 첫 파동 후에 기준선과 11선 눌림목 자리들. 근데 저도 이거 좀 놓쳤어요. 이거 봤으면 무조건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관심 종목이 코맥스랑 코콤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인 반면에 최근에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막 원전은 관심 종목 막 이렇게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좀 눈에 잘 안 띄었는지 이걸 못 봤어요. 아무튼 상당히 괜찮은 종가 베팅 혹은 이제 눌림목 자리였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제가 못 봤습니다. 올라가는 거 그 상승률 순위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한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괜찮다 흐름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야당 측에다가 이거 빨리 CCTV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흐름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얘네들도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장은 뭐 당연히 코맥스기 때문에요. 코맥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은에서 뭐 CBDC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돌려보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누리플렉스가 심상치 않다 흐름이. 이거 보시면 얘도 딱 박스권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데 여기를 야 이거 뚫어주려고 그러는지 싶어서 누리플렉스 KCS 뭐 이제 살짝 죽는 흐름이긴 한데 뭐 언제라도 양봉 하나만 이렇게 뽑아지면 아예 그냥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K사인도 아직까지는 괜찮잖아요. 흐름이 뭐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니까. KCT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추적을 해볼 만하다. 오늘 초반에 쌍방울 할인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요.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경협주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난티, 현대로템 이렇게 두 종목 괜찮은 것 같고요. 대하TI도 의미 있는 어떤 뭐 저항대 이거 예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의미 있는 저항대를 슬금슬금 넘겨놓고 있는 상황. 아난티 10,000원 넘겨놓고 아난티는 제가 이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는 뭐 10,000원 돌파 안착할 거다. 기원치 돌파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도 최근에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백신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아주 시장에 아직까지는 반영되는 느낌은 없어요. 일단 이제 모더나에 이어서 독일의 메신저 리보핵산 요 뉴스 있습니다.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와 한국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독일에서 큐어백 거 물론 좀 임팩트가 뭐 이제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낮긴 하지만 그래도 mRNA 테마를 열풍을 불어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몫은 했던 데가 큐어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도 깜짝 계약을 따낼 수 있는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렇게 이 재료가 급등 재료가 되기는 힘들 수 있겠죠. 얘는 뭐 모더나 때도 별로 뭐 물론이죠.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시세가 유지가 안 됐으니까 좀 아쉽고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깜짝 발표가 나면은 시세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애는 아마 한미약품일 것 같아요. 자리도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항상 보시면 한미 약품이 아니라 한미 사이언스를 보셔야 되겠죠. 훨씬 가볍고 잘 갑니다. 항상 얘가 대장을 해요. 차트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수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계약이 안 되면은 숲으로 돌아가겠지만 뭐 이게 기대감으로 조금은 뭐 먹을거리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뭐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제 이거 크래프톤은 제가 어제 여기다가 크래프톤을 쳤네요. 크래프톤이 어제 이제 심사청구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메리트 없다. 하지 말라고 드렸잖아요. 뭐 뻔한 흐름이죠. 시세가 너무 많이 났고 너무 캐캐 묵은 재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반영이 될 것 같진 않다. TS도 뭐 크게 없고 넵튠도 오히려 재료 소멸처럼 밀려버렸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뉴스나 재료 테마를 1차원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다각도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뭐 종목들의 위치에 맞게 재료의 타이밍에 맞게 자꾸 이제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